조선 전기 여성들의 삶. 재혼과 이혼을 할 수 있는 구호장치. 조선 전기는 여러모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형태로 점차 변모해 가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구호장치를 인정해주며 나름 융통성을 보여주고자 했으니, 대표적으로 습첩과 보쌈, 칠거지약과 사정파이 같은 것이 있었다. 습첩. 이 당시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한 여인들은 습첩이라는 방법으로 재혼이 가능했다. 습첩이란 새벽에 선앙당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그곳을 지나가는 첫 번째 남자가 그 여인을 부인으로 데려다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여성이 생활 능력이 상실했을 때 예외적으로 열어두고자 했던 일종의 사회적 구호장치였다. 보쌈. 사극에서 보쌈이라 함은 주로 요조 숙녀를 야밤중에 몰래 싸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남복이 민망해서 남녀가 미리 모의하고 약탈당하는 것처럼 꾸민 일종의 짜고 치는 고소비였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는 말에 동네 사람들도 지레짐작을 하고 그저 쫓아가는 신용만 한다. 이 또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구호장치였다. 양반들의 이혼 방식, 칠거지약.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당한 여자를 두고 흔히 소박을 만든다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에 이혼이라는 게 가능했을까? 가능했다. 하지만 칠거지약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칠거지약이란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말하지. 7가지 이유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 1.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2. 자식,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3.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4.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것을 질투했을 때. 5.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6. 말이 너무 많을 때. 7. 도둑질을 했을 때.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불거라고 하여 다음과 같았을 때는 부인을 함부로 쫓아낼 수 없었다. 1. 쫓겨난 처가 갈 곳이 없는 경우. 2. 며느리가 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른 경우. 3. 가난했던 집안이 그 여자가 들어가서 부유해진 경우. 평민들의 이혼 방식, 사정파의, 합금휴서. 반면에 평민들의 경우 이혼 방법은 상당히 간소했다. 사정파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젠 헤어지자고 합의 이혼을 보는 것. 시방, 우리 이제 헤어져. 나도 좋단께. 그러면 끝나는 것이었다. 할급 휴서, 옷섬을 잘라서 서로 나눠 갖는 것. 이때 맞바꾼 옷섬이 이혼의 증표를 했다. 근데 이대로 헤어지기 쪼까 거시기해요. 그라서 증표로 수세를 쪼까 잘라줬으면 헌디 내 건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이혼의 증표로 옷섬을 잘라서 줬다. 그렇게 옷섬을 잘라서 서로 나누는 것을 할급 휴서라 했다. 조선 전기의 여성들의 지위. 족보로 알아보는 조선 전기의 여성들의 지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67년 안동 김씨의 성해보인데 당시의 족보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달랐으니 대략 이러했다. 여기서 조선 전기라 함은 17세기 초까지를 말한다. 또 1565년에 문화유씨의 족보를 보면 제사를 위해 따로 양자를 드린 흔적이 거의 없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딸이 제사를 지내면 됐다. 그리고 당시 양자는 동선 동본이 아닌 차성도 가능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차이이다. 조선 후기에는 양자라고 해도 아버지와 그 성씨가 본적이 같아야 했기에 주로 형제 집안에서 데려와 양자로 삼았는데 조선 전기에는 그런 통념조차 없었지. 재밌는 것은 16세기 문화유씨의 족보에는 약 3만여 명이 적혀 있는데 문화유씨는 고작 1400명밖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호주로 기록된 흔적도 여럿 있다. 따라서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허구이다. 제사 담당과 유산 상속. 역사적으로 종법은 제사를 누가 지내냐, 상속을 누가 받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다. 조선 초 경국대전에서는 재산을 딸을 포함하여 모두 골고루 나눠주게 했는데 다만 제사를 지내는 적장자에게만 좀 더 떼어주라고 했다. 하지만 점차 후대로 내려오면서부터 딸은 그야말로 출가외인으로 아무런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아들 중에서도 적장자와 다른 아들 간에 그 차별을 많이 두게 된다. 종가가 든든해야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차이이다. 하지만 17세기 초까지도 제사는 고려시대와 비슷하게 윤회봉사 형태였고 상속도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었다.